about it, I couldn't tell what I felt. I was unrecognizable to myself. Saw my reflection in the window, know my own face, so brother, gonna leave me wasting away the streets of Philadelphia. 한때 도시의 얼굴이었던 랜드마크들이 반세기를 채 살지 못하고 먼지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별을 참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I walked the avenue till my legs felt like stone. I heard voices of friends vanished and gone. At night I could hear the blood in my veins. This is black and whispering as the rain on the streets of Philadelphia.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개발에 집중했고 그로 인해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환경 문제들을 떠안게 됐습니다. 오늘은 60년대에 대량으로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연이어 사라지면서 급격하게 태어나게 된 쓰레기, 즉 8, 90년대 이후 출생의 폐기물들, 그 출생의 비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을 마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들 중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많은 폐기물질들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용산역은 서울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기차역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용산역 일대에 10만 평이 훌쩍 넘는 넓은 땅에 대형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도심개발 사업이라는 용산 역세권 사업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내외 기업 30여 개가 참여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공사하려고 치는데 공사는 안 하고 한번 봐요. 여기 지역살이 하는 거지 이게. 이게 사람이 살 곳이야 이게. 답답하세요? 그럼 답답하죠. 우리가 여기 앉으면 남산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전에는. 네. 근데 이걸 딱 막아 놓으면 그럼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어디 가서 감옥살이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 무려 6년간이나 끌어온 사업이 백지화되자 긴 세월을 참아온 용산 주민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더욱이 공사로 인해 우편 집중국, 물류센터 등 주요 기관시설들이 이주하면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 동네가 생기를 잃었습니다. 지금 한 10한 4, 5년 전에 여기 대한통운이 있을 때 수도를 뚫었어요. 수도 물이 없어서 저 펌프로다 물 뺐으려고 그거를 갖다가 뚫었는데 15m를 뚫었는데 기름물만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상수도를 끌었어요. 그게 그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오염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사업 초기에 토양 정밀 조사를 했을 때 정화 비용으로 몇천억 원을 예상했을 정도로 땅은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습니다. 100년 전 철도기지가 세워진 후 줄곧 열차를 정비하고 부품에 기름을 쳤던 이곳. 각종 기름과 중금속, 그리고 폐기물들이 땅속에 스며든 것입니다. 2010년 사업 시행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토양오염 실태 발표에 따르면
남산 최적의 무려 7배가 넘는 대규모 폐기물이 묻혀 있고 기름 성분 오염도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주거지역 기준치의 83배, 중금속 또한 기준치의 최고 32배까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면서 오염된 토양과 폐기물 정화 작업까지 올 스톱. 더욱이 이곳은 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과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정화 작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내십니다. 거기 이제 대책 기준이 있고 이제 우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 기준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 갔을 때 좀 우려가 돼가지고 더 좀 조사해 보자. 그래서 더 조사해서 더 나빠지면 이제 수술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양도 우려 기준 들어가면은 여기 뭔가 좀 심각하다. 좀 더 정밀 조사해서 더 알아보자 해서 그 다음 넘었을 때 대책 기준 넘으면은 이제 정화를 해라. 정화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공사 자금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은 건 100년 묵은 토양 오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시절 우리는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땅속에 묻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땅 밑은 썩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땅 위에 좀 더 높고 더 화려한 건물을 짓고 싶어 합니다. 백여 년 전 서울의 모습입니다. (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한 경제 성장이 목표였던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노동력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들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됐고 어느새 아파트가 우리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자신들을 콘크리트로 만든 네모난 상자 안에서 살게 만들었고 비좁은 서울은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울이라는 데가 공간적으로 사실 한강 이북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서울이 이제 공간적으로 팽창을 하는 거죠. 영등포가 포함이 되고 강남이 포함이 되면서. 근데 이런 땅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논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예, 수평적으로 좀 확장이 되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토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직적으로 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형태가 된 거고요. 뭐 그런 형태도 됐고, 또는 예를 들어서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데 이제 쪽방으로 아주 짧게 쪼개 넣어버리는 뭐 이런 형태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의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70년대 정부의 계획하에 대량 생산하게 된 아파트들. 남산에 위치한 이 아파트도 그 시기에 지어진 시민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최고령 아파트 중에 하나인 이 아파트도 2006년 위험시설로 분류돼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거주 가능한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정성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기존에 다 해놔가지고. 방크방는 문제네. 네, 그게 가장 주예요. 성공하는 게 가장 주니까. 그것만 하고.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저 부분. 만들어진 지 40여 년 만에 이 아파트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약간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균열도 좀 일부 약간 있겠지만 이제 배부름 현상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그렇죠, 예. 지금 상당수 이주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남아 계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도심 지역에는 이렇게 1970년대 출생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수명은 짧은 편이라 건설 폐기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70년대, 80년대 이제 참 SOC 사업이 활발하게 돼가지고서는 아파트라든지 다음에 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건설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7, 80년대를 지나 그때 진 것들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재건축이라든지 다음에 도로도 이제 재포장 그런 것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인구가 많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수도권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 양이 전체 건설 폐기물 양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